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 화재 조사에 관련된 거, 발화가 됐을 때 원인조사, 피해조사 이런 걸, 그것을 기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있던 것이 화재 조사가 별도로 분법을 해서 이제 빠져나갔어. 시행규칙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보면은 소방특별조사, 소방서에서 흔히 검사반에서 하는 거, 소방특별조사가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화재 안전 조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소방법은 소방기본법부터 시작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것도 하고 하는 것들은 진짜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다니까. 네, 소방기본법이 분법이 되기 전에는 여기에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왔던 거. 우리 기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라 했어요? 소방대상물이라 했잖아요. 소방대상물이 소방차가 가서 불을 꺼줄 수 있는 것이 소방대상물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항상 시행령에서 우리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서. 소방기본법 자체는 어떤 법이라고 했어? 그 목적은 뭐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 받아야 될 권리. 그래서 소방차가 불이 나면은 가서 불을 꺼주는 우리의 권리 같은 거. 소방차가 가면은 길을 터줘야 된다. 구급차가 우리를 와서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기본법에 대해서 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 했어요. 소방기본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기사 시험에는 당연히 소방대상물이 나왔겠지. 소방기술사 시험에는 첫 번째 보일러 등 불을 사용한 화로, 난로 있잖아요. 이런 불을 사용하는 설비,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 두 번째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 특수가연물의 용량 있잖아요. 연난응사 박가석이라고 지정 수량 200kg, 400kg, 3000kg, 1000kg 막 이렇게 해갖고 특수가연물 지정 수량. 세 번째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 전에 별표 1, 2, 3이야. 시행령 별표 1, 2, 3이었어 이것이.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 화재 조사에 관련된 거, 발화가 됐을 때 원인조사, 피해조사 이런 걸, 그것을 기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있던 것이 화재 조사가 별도로 분법을 해서 이제 빠져나갔어. 시행규칙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보면은 소방특별조사, 소방서에서 흔히 검사반에서 하는 거, 소방특별조사가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화재 안전 조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소방경계지구 있잖아. 경계지구가, 이것도 소방기본법에 있어. 소방경계지구,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있는 법들이 정말 시험이 많이 나왔던 법들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 보일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나 특수가연물이나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장소나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 소방기본법이라는 것은 그랬다 했잖아. 대한민국 사람이 받아야 될 권리고 있고 지켜야 될 의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야 너희네들 특수가연물 500배, 750배, 1000배 넘어간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해야 돼.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보일러나 불, 화로, 난로 이런 거 있잖아. 소방대상물에 이런 거 설치되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전문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런 법을 지키기가 애매하더라.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것이 뭐냐면 소방기본법. 두 번째,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 법률이 화재 예방법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소방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분법이 됐어. 소방시설법은 우리 소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야. 어떤 법이냐? 소방 설계, 감리, 공사, 점검을 해야 될 사람들은 소방시설법에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별표 4에 보면은 옆에 건축물 몇 제곱미터, 한 20층짜리 건물 한 5만 제곱미터는 소방시설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소방시설법 별표 4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설치 관리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해갖고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특히 설계, 감리, 공사, 점검, 특히 관리사들은 연역별로 돼 있다 했어. 2000년도, 2005년도 막 이렇게 연역별로 다 가지고 하나씩 있어. 중간에 과정에서 바뀌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정해갖고 있으니까 알아야 돼. 소방시설법은. 그래서 소방시설법은 우리 설계, 감리, 공사, 점검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방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중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법 하나 찾으라 그러면 소방시설법이라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한 3번, 4번 강조하는 것 같아. 지금 그만큼 소방시설법은 시험도 많이 나온다.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별표 1번부터 8번까지는 매해 시험 문제 나온다. 머리에 새겨라. 자, 화재 예방법을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릴 거야. 화재 예방법은 다른 거 없어. 소방 안전관리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들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감지가 오동작에 떴어. 근데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오동작에 뜨니까 소방 안전관리가 어떻게 해? 가서 딱 지구경정을 줄여놓고 어느 현장 확인하러 갈 거 아니야. 근데 지구경정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입건이 됐어. 청라에서 화재날 때. 즉 가서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입건이 됐는데 뭐 때문에 입건이 돼서 뭐 어떤 법에 의해서? 화재 예방법에 의해서. 즉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소방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됐어. 새로 생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한 법이니까 소방기본법에 있던 거, 소방기본법에 있던 보일러,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이 너네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해가지고 화재 예방법으로 싹 넘어왔어. 그래서 화재 예방법 시행령 별표 1이 시행령 별표 1, 2, 3 이것이 보일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딱 하자마자 법이 분법이 되고 나서 그 해에 시험이 계속 바로바로 나와. 그 다음에 또 찍은 것이 뭐냐면 쭉 가다 보면은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이것이 법이 새로 들어왔네.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공공시설물 1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에 들어간 것들은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 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또 나온 거야. 이것도 나왔지. 그 다음에 관리사에도 나오지. 지금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 그만큼 뭐냐면 기숙사에도 나오고 관리사에도 나오고 화재 예방법이 계속 나와. 기숙사 나오고 관리사 나오는데 소방 안전관리자나 아니면 점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고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문제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은 소방 기술사도 들어가야 되고 소방 시설 관리사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잖아. 그리고 지금은 공공시설 1000제곱미터 우리 역사 같은 거나 5000제곱미터 이런 데만 들어가지만은 일반 건축물 뭐 예를 들어서 성능지 소방 설계 대상이라든지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이제 해당이 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잖아. 소방은 앞으로 계속 돼. 안전적 분야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해서 시험에 나오고 일이 옮겨졌다. 즉 화재 예방법으로 보일러 특수가연물 등이 옮겨졌다는 소리는 어쩐다고? 이제는 보일러랑 화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때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너네들도 잘 관리를 해라 이런 뜻.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전문가인데 안전관리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주면서 하라 이 말이죠. 전기 아는 사람 다 많잖아. 근데 전기는 전기 안전관리자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기 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을 주던가 전기 안전관리자들이 다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요. 소방도 이제 너네들이 해라 이런 뜻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봐. 화재 조사는 화재 조사 법으로 해서 빠져나갔다겠어요. 화재 조사 법으로 해갖고 빠져나가자마자 시험에 또 나왔어. 얼마 안 돼갖고. 당연히 예상 문제지.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머지 중요한 건 다 나왔는데 자 화재 안전 특별조사가 한재 안전조사를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화재 예방법 들어왔어. 소방 경계지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화재 예방법 들어왔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고 나서 시험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그러면 이건 예상 문제다 이 말이지. 예상 문제다. 정확히 보면은 이게 관리사 예상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한번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것도 소방기술사에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쓰는 거잖아. 이거 소방기술사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화재 안전조사,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것도 소방관리사하고도 특별히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재 예방 강화지구도 이제 누가 관리할 수 있겠다? 점검업체에다 관리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지. 화재 안전조사도 지금 소방서에서 흔히 말하는 검사관들이 지금 화재 안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누가 검사를 해라? 소방 점검업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이요. 화재 안전조사도. 소방서 직원들은 불만 끄면 되지. 그래서 이거 화재 안전조사 항목이 15개, 화재 예방 강화지구 우리 다 웬만한 거 알고 있잖아. 이것도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상 문제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응? 당연한 거예요. 통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화재 예방법 하고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소방시설법은 설계감리 공사 점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점검에 관련되어 있는 소방시설법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점검에 있는 것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법 체계로 보면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소방시설법도 여기에 따른 별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1번은 소방시설의 종류, 그래서 거기에 화재 알림설비가 경보설비 종류에 들어왔다. 2번은 소방용도, 건축용도하고 소방용도하고 내용 계속 틀리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화돼 있어. 건축법 용도하고 소방법 용도하고 이원화돼 있으니까 이런 이원화 같은 것을 좀 더 통일을 시킬 것도 있다. 이렇게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차라리 건축법에 있는 건피방이나 건축설비기술규정 관한 규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소방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그냥 소방에서 다 관리해버리자. 소방에서 설계 다 해버리자. 그것도 소방법이라고 하게끔. 초고층 및 지하 연계복합 건축물은 이게 건축법인지 소방법인지 헷갈린다고. 근데 소방법이라고 했잖아. 소방청 안전총괄관과 소방행정관과 거기서 이렇게 공포가 됐으니까 소방법이라고. 앞으로 이제 커피방 같은 것도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생각을 안 하니까 소방에서 방화구에 관련해서 건축 피난 방화에 제일 좋은 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즉 설계도 우리가 다 해가지고 설계비 좀 키워주라 이런 뜻이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별표 3은 소방용품이라 해서 형식적인 제품. 그리고 별표 4가 정말 중요하다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리고 별표 5가 면제기준. 화재 알림설비가 설치되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용 감지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런 걸 제외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별표 1번부터 7번, 8번까지 쭉 한번 갖고 가는 거 시험마다 나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표 1, 2, 3, 4, 5, 6, 7번 뭐 6번 같은 경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별로 중요한 건 않아. 근데 수용인의 통 안 나왔네? 그건 수용인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지. 수용인 너무 쉬워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 소방공사업법이 나왔잖아. 공사업법이 나온 이유가 화재 알림 설비가 착공신고 대상에 추가가 됐다 이런 뜻이야. 자, 착공신고 대상에 들어가면서 여기 소방시설법 건축허가동의 대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 대상에 화재 알림 설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공사법에는 좀 전에 말했지만 감리 지정이 있잖아요. 감리 지정 같은 거 이런 거 설계해야 될 대상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해봅시다. 이렇게 소방공사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통 안 나온 것이 가정이용업 특별법하고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이런 거 다 한번 했어요.